소록도의 지명은 전남 고흥군 도양읍입니다. 소록도에 청동기 시대 유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록도에 소록대교와 거금대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록대교는 2009년 3월 2일 개통, 소록터널은 2009년 3월 18일 개통, 거금대교는 2011년 12월 16일 개통되었습니다. 거금대교 밑에는 보행로가 따로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녹동에서 소록도까지 배가 다녔습니다. 소록도 하면 떠오르는 마리안노와 마가렛, 43년간 한센병 환자를 치료해온 두 천사, 외국에서 온 마리안노와 마가렛, 1959년과 1962년 오스트리아에서 날아온 두 분의 천사, 마리안노와 마가렛. 두 분의 이야기는 현생 천사 그 자체입니다. 그 두 분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2017년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20대 후반에 한국에 도착해 무려 43년간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지낸 마리안노와 마가렛. 그 두 분은 늙어서 기력이 없자 호련히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분은 정작 본인들이 남들의 힘이 필요해질 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두 분은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마리안노 스테거 여사는 1933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 1959년 소록도에 왔습니다. 2005년까지 약 46년간을 헌신하셨습니다. 마사렛 피사렉 수녀는 1935년 폴란드 출생으로 1962년 소록도에 와서 2005년까지 43년간을 헌신하셨습니다. 소록도에는 그들의 사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생명의 연인이에요, 진짜로. 보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천사죠. 꽃다운 20대의 소록도를 찾은 오스트리아의 여인들. 그들은 소록도에서 평생 동안 한센인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돼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말없이 떠난 그녀들. 소록도 사람들은 그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소록도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즉, 그들의 기념관은 섬이 아닌 육지에 있습니다. 지명은 같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만약에 전남 고흥군에 오신다면 이 기념관을 꼭 한번 들려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아픔에 선 소록도, 여기까지도 가려면 참 복잡합니다. 일단 해남터미널까지 가서 1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남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터미널 인근에 있는 해남 참숯가마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답니다. 사우나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옆 반도모텔에서 45,000원 주고 잤습니다. 저녁은 모텔 건너편 만인포차에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사장님이 본인 동생이라는 분과 합석을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 후 저는 1인분을 더 시켜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벌교 터미널을 거쳐서 또 고흥 터미널도 거친 후에 녹동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북일도에서 정말 어렵게 녹동 터미널까지 왔습니다. 그 유명한 소록도를 35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녹동 터미널에서 공영버스를 탔습니다. 약 20분 정도 걸리는데 깜빡 졸아서 종점까지 갔습니다. 원래 소록대교를 건너면 바로 소록도가 나오는데 깜빡 조는 바람에 거금대교까지 건너 종점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금대교를 향해 가는 겁니다. 차창 밖으로 바다와 뻘과 논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노란색 거금대교가 보입니다. 지금 거금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까 졸았을 때 여기를 건넜습니다. 현재는 소록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이 공영버스가 유턴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여기 나무 데크가 완공된 지 겨우 2년도 채 되지 않았답니다. 소록도 병원까지 약 800m 되는 나무 데크에 계속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눈물의 면회 장소 숱한장. 환자들인 부모를 자녀들이 면회온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오기 전에 잠시 선착장 옆 무카이 집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소록도의 선착장도 일반인들과 다르게 제비선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약 800m 정도 되는 나무 데크 곳곳에 설명 안내판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건물 그리고 설명이 함께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록대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건물의 사진과 설명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읽어보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나무 데크에서 바라본 소록도 병원 중간에 뻘이 있습니다. 소록도에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록도의 자해의원입니다. 마리안노와 마가렛이 머물렀던 집이라고 합니다. 소록도 병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소록도 병원에도 신사참배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록도에 있는 성당입니다. 소록도에 있는 검시실과 감금실입니다. 여긴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 소록도 한센인들의 애한의 추모비, 작은 사슴의 꿈, 소록 작은 사슴 한센인들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벽에 그간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의 사진이 타일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하다 나병 일명 구라타. 이 소록도 안에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많은 역사적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입구에 있는 소록도 자료관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중앙공원의 연혁이 저와 연식이 똑같습니다. 소록도 자료관 입구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자료관 안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록도 자료관의 설명이 나옵니다. 1996년 5월에 개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병원이 개관한 19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0여 년간의 연역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소록도 자해의원은 1916년 5월 17일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소록도 병원의 조직도입니다. 2016년까지 입원 환자 추이입니다. 현재 소록도 병원의 본관 전경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소록도 모습입니다. 다미안 재단의 의료 활동, 60년대 환자들의 작업, 원생 주거 지역, 1935년 환자의 고기잡이. 여기 원생들도 일반인과 같이 모든 작업을 했나 봅니다. 일제강점기 때 치료 본관이라고 합니다. 소록도를 순시 중인 미나미 총독, 1939년 동생리 선착장 공사 장면, 원생들이 빨래하는 모습, 1940년 일본 나학회 기념사진. 이렇게 연탄을 배로 운반했나 봅니다. 1958년 DDS 투약 장면, 1940년 중앙공원 정원석 운반 작업,
이런 식으로 소록도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국제워크 캠프단, 한센병 환자들의 여가 활동, 중앙리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술을 놓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봉사활동입니다. 소록도 맹인 한센병 환자의 음악 선교단이라고 합니다. 개원 80주년 기념공원, 1981년 경로잔치, 1996년 SBS 원생 위문 공연, 한센병 환자들의 윷놀이, 그동안 한센병 환자들이 사용했던 생활 집기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문, 2001년 11월 14일. 한센병 복지 후원 계좌는 이리로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만 쓰던 은어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구라탑 한자이기 때문에 한글 어감은 약간 거시기 합니다. 구라탑의 정면 모습입니다. 구라탑의 좌측면 모습입니다. 구라탑의 뒷면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소록도 병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한하운의 시 보리피리. 보리피리 시 전문입니다. 시인 한하운, 그는 15세 때 한센병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본명은 한태영. 이 돌멩이를 옮기려고 고생들 많이 하셨답니다. 이 돌멩이에 보리피리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또 유명한 곳이 벽돌공장 가마터입니다. 이 벽돌공장은 일제강점기 제4대 원장 스오 마사스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악질 노동 착취의 현장입니다. 옛날 가마터 자리에는 예수 십자가 상이 있고 굴뚝 자리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소록도 역사상 최고의 악질 일본인 수호 원장. 1942년 6월 20일 이춘상의 칼에 찔려 죽은 수호 마사스 원장. 그때의 사건을 이춘상 의거라고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센인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 대한 상징적인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개원 40주년 기념비. 2016년에 발행된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우표. 이 중앙공원의 나무들은 소록도 역사를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소록도 성당으로 가는 길목, 여기서부터는 일반인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1984년 5월 4일 교환 요한 바오로 2세 방문 기념식수입니다. 당시 무시무시한 구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입니다. 불법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감금했던 인권유린의 장소. 환자 김정균의 감금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자 이동이 쓴 단종대에 누웠을 때의 감정입니다. 이 건너편은 실제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 개의 방 중에는 한쪽 구석에 변기가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 감금실은 1935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감금실보다 더 무시무시한 검시실이 있습니다. 한센인은 3번 죽는다고 합니다. 발병해서 죽고, 해부해서 죽고, 화장터에 가서 죽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록도 박물관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소록도 국립병원 본관 건물 전경입니다. 저기 멀리 소록대교가 보입니다. 이정표를 따라 박물관으로 가봅니다. 견학원 학생들이 타고 온 버스가 보입니다.
소록도 박물관에는 소록도 역사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센병 전문병원이 있는 소록도.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정든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소록도에 와야만 했습니다. 1916년 조선 총독부는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소록도의 집과 땅을 강제로 매수해 한센병 전문병원인 자해의원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구실일 뿐 사실상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이주와 격리 조치였습니다. 1933년 소록도로 부임해온 스호 원장은 소록도 자해의원을 소록도 갱생원으로 바꾸고 3,000명의 한센인들을 수용하겠다 호언장담합니다. 이 환자들을 수용할 건물을 짓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가 펼쳐지는데요. 동원된 인물들은 다름 아닌 소록도의 한센인들이었습니다. 소록도 곳곳에서 펼쳐진 건물 신축 공사와 도로 확장 공사, 골재 운반 등에 한센인들이 동원됐고 아픈 환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부족한 병원 재정을 충당한다는 명목하에 원생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합니다. 손발이 불편한 한센인들에게 연간 30만 장에 달하는 가마를 짜게 하고 거대한 벽돌 공장을 세워 벽돌을 굽게 합니다. 그 와중에도 소록도 확장 공사는 계속돼 중노동에 시달리다 못한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소록도를 탈출하게 이릅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었던 소록도에서의 삶. 배고픔과 중노동에 시달리던 한센인들은 시름시름 알아갔고 치료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아픈 환자를 돕던 젊은 청년 이동은 일터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인 사토 수가르장에게 가진 폭행을 당하고 결국 감금실에 갇혔습니다. 감금실에 수감된 한센인들은 무조건 단종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종 수술을 받을 당시 그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 있노라. 한센병 환자들의 한많은 삶이 실존하는 곳 소록도. 다음 행선지는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입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